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부동산 폭격기 지호입니다. 오늘은 감정평가사 2차 시험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감정평가 실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실무라는 녀석이 저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제가 2년차 때는 이 실무에서 중간에 답안지를 교체하는 바람에 멘탈이 나가서 불합격을 했었고, 4년차 때는 40점 명과락을 받아서 합격을 할 수 있었던 아주 의미가 있는, 인연이 있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실무라는 과목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수험 전략과 제가 2년차, 4년차 때 했었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따따 구독 눌러주세요. 예를 들어 쉽게 이야기하자면, A라는 사람이 서울시 강남구 소재의 30층 업무용 빌딩을 매입을 하기 위해서 대출이 필요하여 은행을 방문합니다. 그러면 은행은 해당 물건의 대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합니다.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가 의뢰가 접수가 되면 관련 물건에 대한 등기부 등본 등의 공부를 확인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자료를 수집한 후 이에 적절한 평가 방법을 적용해서 100억이라는 감정평가액을 도출하여 통지하게 됩니다. 즉, 감정평가 실무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업무용 빌딩의 담보목적 감정평가액을 구하라고 문제에서 제시를 하되, 여러분들이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자료를 수집할 수는 없으니까 관련된 평가 자료를 전부 다 던져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자료들을 분석하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적절한 자료를 선택해서 각 감정평가 방법의 산식에 맞게 계산기를 두들겨서 최종적인 평가액을 도출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체적인 과정을 답안지에 기술해내는 게 바로 감정평가 실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평가 실무의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계산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돼서 제한된 시간 내에 얼마나 빨리 답을 구할 수 있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계산하는 것도 복잡하지 않고 계산기를 두드리는데도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지만,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고 거기에 따라 판단하는 과정이 오래 걸리는, 즉 전문적인 어떤 판단 과정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둘 중에 어떤 경우가 훨씬 더 어려울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후자가 아무래도 자료를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해석해야 되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 판단도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정평가 실무에서는 고득점을 노리기보다는 세 과목 중에 꽈락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명과락을 목표로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감정평가 실무에서 명과락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실무는 무조건 아는 문제부터 먼저 풀었는데, 문제의 순서를 바꾸는 건 점수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 이러한 방법을 선택했던 이유는 감정평가 실무가 가장 첫 시간에 치러지기 때문에 오는 그 긴장감과 감정평가 실무를 잘못 봤을 경우에 이론과 법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 중압감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문제보다는 아는 문제를 먼저 풀어서 안정적인 점수를 일단 확보하고 간다는 것 자체가 심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알고 또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풀어줘야 나머지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들에 대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무와 나머지 두 과목인 이론과 법규는 문제 분석, 목차 구성, 답안 작성에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이론과 법규의 경우에는 보통 문제지가 한두 페이지 정도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분석하고 목차를 다 구성한 후에 답안을 작성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실무의 경우에는 보통 문제지가 15페이지에서 20페이지 가깝기 때문에 개별적인 모든 자료들을 다 분석하고 논점을 찾아서 이걸 머릿속에 기억한 후에 한 번에 다 답안지를 작성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실무의 경우에는 각 문제별로 일반평가인지 보상평가인지, 대상 물건이 무엇인지, 가액을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률과 같은 것들을 구하는 것인지, 혹은 약술 문제인지만 빠르게 파악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각 문제별로 하나하나 논점과 자료를 분석해서 목차를 구성하고 답안을 작성합니다. 즉 쉽게 이야기하자면 1번 풀고 답안 작성하고 2번 풀고 답안 작성하는 식입니다. 따라서 한 번에 모든 문제를 분석해서 목차를 구성하고 답안을 작성하는 이론 법규와는 다르게 실무에서는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지난 수험 전략에 대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 2번 문제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모든 문제를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다 푸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1,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료도 굉장히 많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확한 답을 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험생들 간의 점수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3, 4번 문제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아서 정답도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좋은 점수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0점짜리 문제를 하나라도 풀지 못하면 0점이기 때문에 부분 점수를 받기 위해서라도 모든 문제를 부족하지만 다 푸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 문제별로 주어지는 모든 조건과 자료들을 분석해낼 수는 없습니다. 즉, 자료를 봤는데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겠다라면 죄송하지만 그건 정말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5분, 10분 붙잡고 있다고 해서 그걸 해결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갈 것인지를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럴 때는 글로 때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신문을 공부하실 때는 단순히 문제풀이만 하지 마시고 신문에 대한 이론들도 평소에 정리해 두셔야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2년차 때와 4년차 때 신무에 대해서 공부했던 방법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신무의 경우에는 초기에 문제 해설을 뺏겨쓰기 하는 작업을 통해 문제 풀이 방법과 답안 작성 방법에 대해 익숙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혼자 많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보면서 제한된 시간 내에 전형적인 문제들을 다 풀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다 하고 나면 이제부터는 많은 문제를 푸는 것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주 틀리는 부분에 대한 복기와 실무 이론을 정리하는 데 시간을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실무는 다들 아시겠지만 공부 초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각 문제별로 전형적인 문제풀이 방법과 답안 작성 방법을 익히고 제한된 시간 내에 빠르게 계산기를 두드려서 답을 도출해내는데 익숙해지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년차 때 초반 2달 동안은 기본 강의를 들으면서 문제집을 몇 권 선정한 후에 해설을 보고 답안을 뺏겨 쓰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각 문제별로 목차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어떤 자료를 가져다 써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법학과 출신으로 수적인 부분에 조금 약했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감정평가 실무에 대한 전반적인 것도 이해할 수 있었고 전형적인 문제는 100분이라는 시간 내에는 무조건 다 풀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혼자 풀 수 있게 된 때부터는 매일 300점 분량의 실무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문제를 보면 그 문제에 대한 답도 알 수 있게 되었고 너무 또 문제를 기계적으로 풀게 되는 그런 단점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2년차 초기 때 이 방법으로 빠르게 실무 실력을 올릴 수 있었고 실제 시험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수를 받았지만 스터디에서는 항상 상위권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 4년차 때는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느라 많은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매일 한 30점, 40점 정도의 실무 문제를 풀었고 풀고 난 후에 틀린 부분에 대한 복기 그리고 실무 이론을 정리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즉 2년차 때를 돌이켜보니까 일정 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매일 많은 양의 문제를 풀기보다는 틀린 부분에 대한 철저한 복기와 이론에 대한 정리라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차 때에 비하여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답안지를 효율적이고 간결하게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 어떤 부분의 결정에 있어서도 반드시 한마디라도 그렇게 결정한 이유를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좋은 점수는 아니었지만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점수가 좀 낮게 나왔던 이유는 지난 직장인 합격 수기에 보면 정확하게 그 이유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당초의 실무에 대한 목표는 명과락이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제가 세웠던 공부에 대한 전략들은
정확하게 잘 맞아떨어졌고 성공적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감정평가 실무가 무엇인지 그 수험 전략과 제가 2년차 때 그리고 4년차 때 했었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감정평가 법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이 영상을 찍게 되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